파워리프팅을 즐기는 분이시라면 모두가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이나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저만의 마인드셋이 있고 항상 머릿속에 박아두면서 10계명처럼 유념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게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딘가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받는 데 있어서도 아주 유용하게 써먹고 있고요. 그럼 저만의 파워리프팅 10계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르막길이 있다면 내리막길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 잘 오르던 3대 중량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거나 슬럼프에 빠져 있다거나 갈피를 잡지 못해서 헤매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성장 곡선을 그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뭐든지 그렇겠지만 겨우 1, 2년으로 끝을 볼 수 있는 종목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면 파워리프팅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거나 올바른 훈련과 영양, 휴식의 조화로 안정적인 상승폭을 그려왔다거나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포텐셜을 끌어내고 있는 거겠죠. 어쨌든 짧게 보지 마시고 가능한 한 길게 멀리 내다보시라는 거예요. 이번에 토탈 800을 넘기면서 체중 11배를 들어올린 74kg급의 최강자 테일러 에드우드도 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한 건 2014년이었으니까요. 내 3대 중량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냐의 목매달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다치지 않고 아픈 곳 없이 꾸준하게 오래 가는 게 승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은 승리하는 법이니까요. 집착하지 마세요. 물론 PR을 잰다거나 대회 나간다거나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내가 세웠던 목표를 위해서 전투적인 자세라든지 일정 수준의 흥분을 통해서 그걸 이뤄내는 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PR을 매일 재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하는 훈련이 대부분이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건데 이렇게 평소 훈련 때까지도 너무 집착하게 돼버리면 프로그램과 피로도 관리에 있어서 차질을 빚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이러면 단지 하루 이틀 피곤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사이클 전체를 말아먹게 될 수도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의 완성된 리프팅 동작을 위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것저것 신경을 쓰다 보면 오히려 그게 리프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돼버리거든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전부 다 신경 쓰다가 집중이 풀려버린다는 거죠. 내게 정말 필요한 대전제 몇 가지만 생각하고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메인 종목을 골고루 하세요. 이건 본인이 어떤 종목을 주력으로 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다만 파워리프팅을 즐기는 분들이시라면 일반적으로 로우바 스쿼트에 와이드 그립 벤치프레스 그리고 스모 데드리프트를 주력으로 하고 계실 텐데 만약 본인이 하이바 스쿼터라면 굳이 로우바 스쿼트를 섞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로우바 스쿼터라면 하이바 스쿼트를 섞어주는 게 필요해요. 데드리프트도 본인이 스모 데드를 주력으로 한다면 컨벤셔널을 섞어서 해주세요. 하지만 컨벤셔널을 주력으로 하는 분이시라면 스모 데드리프트까지 해줄 필요는 없어요. 벤치프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와이드 그립을 메인으로 벤치프레스를 하신다면 내로우 그립을 섞어줘야 한다는 거죠. 다만 뉴트럴이나 클로즈 그립을 메인으로 하신다면 굳이 와이드 그립을 섞지 않아도 괜찮아요. 얼마나 섞어주느냐의 비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이건 파워리프팅에 있어서 테크닉과 스트렝스의 조화에 관한 이야기인데 힘없는 기술은 존재할 수 없고 기술 없는 힘 또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타고난 신체 비율의 영향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가동 범위를 극한으로 줄이는 귀신 벤치나 스모 데드리프트, 극한의 10백 형태의 로우바 스쿼트와 같은 경우에도 그걸 받쳐주는 신체가 선행돼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테크닉의 모든 포인트를 때려 박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몸 어딘가가 덜그럭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테크닉에만 치우치다 보면 스트렝스 쪽에서 분명 문제가 생길 거고 스트렝스 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테크닉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스트렝스와 테크닉의 비율적인 부분에 대한 건 전과 같이 개인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한쪽으로 치우쳐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보조 운동을 절대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파워리프팅이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3종목으로 겨루는 스포츠긴 하지만 이 종목들을 고중량으로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협응력을 반드시 필요로 해요. 이 말인즉슨 내 신체의 모든 부분이 기능적으로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전신에서 고루 강하게 출력을 내주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 몸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빼놓을 수 없다는 거죠.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만으로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한계점을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내 중량이 올라갈수록 보조 운동의 중요성 또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선수들 자세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근본적으로 선수들과 여러분의 신체 구조가 같지 않은 게 제일 큰 이유겠고 해당 선수만큼의 구력이 쌓이지도 않았겠고 해당 선수가 어떻게 훈련을 해왔는지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그냥 저 선수가 저렇게 해서 잘 드니까 나도 한번 따라 해봐야겠다? 어림없는 소리!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월드 클래스급 선수들의 리프팅은 보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대리 만족으로 족하다고 생각해요.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요.
충분한 휴식은 필수예요. 우리 몸은 쇠질을 하면서 근육을 찢어 발길 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휴식을 취하면서 성장해요. 실제로도 저는 운동, 영양, 휴식 중에 휴식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요. 수면 시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컨디션도 안 좋은데 카페인 왕창 때려놓고 어거지로 운동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날 하루 운동을 쉬면서 그만큼 휴식으로 몸을 충전하고 내일을 기약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운동 좀 못한다고 해서 근손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좋지 않은 상태에 몸을 이끌고 억지로 운동을 한다는 건 하루 훈련을 건너뛰는 것보다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직장 생활이나 생활 패턴으로 인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건이 한정돼 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여기까지 제 파워리프팅 10개명, 아니 8개니까 8개명이라고 해야겠네요. 뭐든지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하죠. 안 좋게 생각하면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심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가 상승폭에 있건 하락세에 있건 요동치지 않는 안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